이분이 미국이 자산시장이 지금 엄청 그 버블 우려가 있고 주식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회사채도 비싼데 특히나 사모대출 시장이 우리는 좀 걱정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현물 상환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게 되거든요. 얘는 이자를 못 갚아도 그냥 만기 때 더 갚어 이렇게 해서 계속 원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금 만기 되기 전까지는 얘가 부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오라클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기 보여지는 이 파란색이 바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거는 오라클이라는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엄청난 큰 회사인데 그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여유에 있는 기업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고 얘네들의 CDS 프리미엄까지도 지금 뭔가 판매를 해달라고 요청되는 상황이니까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라던가 그리고 향후의 수익성에 기반을 둔 현재 밸류에이션의 수치 정도는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네. 지금 주도 섹터는 올해 내내 AI였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더 가려면 AI가 여기서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네네. 위험하다라면 AI가 정말 거품이다. 네.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일 텐데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열매님이 제 마음을 좀 꿰뚫어 보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결국은 올 한해 시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뭐 4월 달에 트럼프가 막 상호관세 때렸다가 지금 그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얼마 안 됐는데 막 그때는 그 난리를 쳤는데 근데 그것도 봐봐요 웃기잖아요. 원래 관세율이 빵이었어요. 근데 25%로 확 올렸어요. 난리가 났는데 결국 15%로 낮춰서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만약에 0에서 15% 간다고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어느덧 사람들이 15% 관세에 그냥 익숙해졌어. 원래는 없었는데 네. 사람 마음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올 한해 자산시장을 좌우했던 그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결국은 AI 모멘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지겹게 얘기했던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게 내년도에도 시장이 가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AI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모멘텀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계속 풀어주거나 둘 다 나타나면 이제 베스트고. 근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좀 약화되는데 그래도 나머지의 힘이 더 커서 계속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FOMC를 이제 얘기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거는 내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는 이어지는데 그 정도와 강도는 올해보다는 분명히 좀 줄어드는 쪽이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원래는 플러스인데 그 플러스가 줄어드는 것을 시장은 마이너스로 느끼는 경향이 있더라. 마치 QE 테이퍼링인 것 같은 느낌으로 네네. 여전히 돈을 퍼부어주고 있지만 돈을 퍼붓는 양을 줄인다고 해서 땡깡을 치는 것처럼 시장은 그런 부분이 있다. 왜? 가격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축은 AI 모멘텀이 얼마나 이제 더 셀 거냐인데 사실 요즘에 AI 모멘텀에 대해서도 이제 버블 우려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제 장표 몇 개 갖고 왔던 거 네.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그 올해 이제 미국 경제가 올해도 높은 성장을 했는데 뭐 저도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미국 성장에서 한 40% 정도가 AI 관련된 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회색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 미국 경제 성장을 그 기여도인데 요게 이제 그 AI 관련된 투자가 그렇다는 거고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지금 맛이 가가지고 뭐 오피스 관련된 투자는 없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다 미국 경제를 끌고 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닷컴 버블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또 누가 친절하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IT 관련 투자로 보면 닷컴 버블 때는 뭐 이 정도로 갔었는데 지금은 아직 거기에 뭐 절반 정도 수준밖에 못 왔다. 그래서 얘만 보면 아직도 닷컴 버블 때만큼 IT 관련된 투자가 너무 많이 간 건 아니니까 아직도 뭐 업사이드 남아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 앞으로 가야 될 길인 건 알겠고 AI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서 저도 요즘에 뭐 제미나이나 그 뭐 챗GPT 없으면 저도 이 일을 잘 못할 정도예요. 네. 의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산업에 연관된 기업들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높은 수익을 내고 그래서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시켜 줄 거냐에 지금 우리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이 AI 그렇죠.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더 갈 수 있겠냐. 네. 그거에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AI 관련된 그 어떤 거품 붕괴 우려들이 막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AI 산업의 거품이 아니고 AI 관련된 기업 주가의 거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그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한 밸류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의심인 거고 그래서 이제 몇몇 조금 이렇게 의심을 보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엄청나게 대규모의 AI 칩을 그 구입해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뭘도 하는데 이게 당장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 투자는 엄청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마어마한 채권 발행을 하고 있고 그 사실은 올 한 해 미국 채권 시장에도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네. 갑자기 회사채 발행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규모로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9월 이후에만 오라클이 26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메타가 44조, 알파벳이 37조, 아마존도 18조 해가지고 이 빅테크 기업들 합치면 130조 원이 넘는 회사채가 올해 4분기 이후에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렇게 빚까지 내 가지고 막 투자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의 성장성이 높으면 뭐 빚을 내서라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의 이제 의구심은 과연 얘네들이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제때 돈은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지금 AI 버블 붕괴의 핵심인 거죠. 오라클 실적이 지금 그렇게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또 가장 약간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이 네. 가장 약한 곳가 이제 오라클인데 제가 음. 재밌는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 전에 요분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리사 쿡 연준 이사입니다. 음. 얼마 전에 트럼프가 잘라버리겠다고 맞아요. 했던 분인데 안 잘렸습니다. 네. 네. 아직도 계속해서 논쟁, 법적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분이 얼마 전에 어디 가셔가지고 갑자기 사모대출 시장이 요즘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산 시장이 지금 엄청 그 버블 우려가 있고 주식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회사채도 비싼데 특히나 사모대출 시장이 우리는 좀 걱정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사모대출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네. 사모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대출은 은행의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대출에 엄청나게 보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행이 웬만한 기업들에게 대출을 안 해주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이 안 해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빈틈을 헤집고 들어온 게 바로 자산운용사입니다. 네. 즉 자산운용사가 자금을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펀딩 받은 돈으로 이러죠. 대출을 해주는 걸 네. 우리가 사모대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모대출 시장의 구조는 우리가 은행 빚을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자를 제때 못 내면 중도 상환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유식한 말로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빌린 기한의 이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자 못 냈으니까 바로 그냥 갚아야 되는 처지에 이르는 거를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기한 이익 상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이자를 못 갚으면 그럼 나중에 원금에 더해서 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PIK 뭐 현물 상환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게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원래 기존의 대출이었으면 이게 은행 이자 못 갚으면 이 대출이 꺼져야 되는데 네. 얘는 이자를 못 갚아도 그냥 만기 때 더 갚어 이렇게 해서 계속 원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금 만기 되기 전까지는 얘가 부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자 후불제 개념의 만기 일시 상환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는 거죠. 무섭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중국에서 뭐 섀도우 뱅킹, 뭐 그림자 금융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원래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를 미납하게 되면은 이게 뭐
그 뭐 고정 이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가 되면서 이게 NPL로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도율로 잡히는데 사모대출 시장은 만기 때까지는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최근에 이런 거품 논란이 들고 있는 이 AI 관련된 업종의 기업들이 이 사모대출 시장으로 많이 몰려가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왜? 내가 당장 수익성은 없는데 내가 앞으로 돈 벌 거라는 그런 희망은 있으니까 설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AI가 대세인데 내가 이거 하나 터트리기만 하면 우리 회사 기업 가치 얼마인데 네. 이렇게 대출해 주시면 되죠. 해가지고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대출 시장에 이 AI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대출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좀 의구심이 든다. 네. 이 얘기를 아까 리사 쿡 이사가 제시를 한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라클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대출을 해준 자산운용사들이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위험을 해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부도 위험을 해지하는 방법은 CDS라는 게 있거든요. 뭐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래서 약간 보험 상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저하고 앵커님 있으면 네. 제가 예를 들면 그 보험 상품을 파는 셀러 입장이면 만약에 오라클이 부도가 나면 제가 부도 난 거에 전액 배상을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부도가 안 나면 이제 앵커님은 저한테 보험료만 지불하고 마는 거죠. 네네네. 그 보험료의 크기가 바로 CDS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도 위험이 적은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아, 네네. 예. 그래서 CDS 프리미엄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위험하니까 이제 보험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던 자산운용사들이 사모대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 어느 헤지펀드한테 야 니네 CDS 셀링 좀 해라. 그런 상품 좀 니네가 만들면 우리가 사줄게. 그런 상품 그 기획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이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회사이고 그리고 아까 빅테크 기업 중에서 이미 이제 오라클이나 이런 뭐 아마존이나 이런 큰 회사들은 이미 있어요. 그 CDS 시장이. 네.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이 파란색이 바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입니다. 취소됐네요, 네, 지금 최근에 좀 치솟았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00년부터 쭉 있는데 요때는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또 한번 치솟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도 물어봤어요. 제가 누구한테 재미나한테 물어봤더니 네. 이거 왜 이렇게 치솟았니? 그랬더니 네. 이 당시에 오라클이 뭐 바이오 기업인가 뭐 엄청나게 큰 그 기업을 M&A 하면서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졌어서 이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향후 성장을 위한 거였으니까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이제 최근에 높아진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라클이 어제 이제 시간에서 지금 얼마나 더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12% 떨어졌습니다. 예. 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오라클이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다 형국은 비슷한데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나름 수익성이 괜찮아요. 근데 오라클이 이 중에서 가장 조금 여류에 있는 애다 보니까 얘는 평소에 이렇게 수익성이 마땅치 않은데 또 AI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고 또 대출해서 이제 그 부채 규모가 늘어났는데 얘 갚을 수 있겠어? 이게 이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근데 이거는 오라클이라는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엄청난 큰 그렇죠. 회사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여유에 있는 기업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고 얘네들의 CDS 프리미엄까지도 지금 뭔가 판매를 해달라고 요청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금융적인 요인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이 AI 산업이라는 거는 뭐 우상향하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라던가 그리고 향후의 수익성에 기반을 둔 현재 밸류에이션의 수치 정도는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거. 네네. 이 시장이 얘네들이 증명을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더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조금 이제 걱정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지금은 이제 대체 투자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네. 이제 과거에 저는 주식 애널리스트였고 박사님께서는 채권과 외환을 네. 전문가신데 사실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 CDS 프리미엄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디폴트가 나는 기업들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마 오라클이 저렇게 뛰었을 때에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저 정도 갔을 때에는 트리플 B 이하의 기업들은 뭐 1000bp도 뛰고 그러니까 저 정도가 뛰는 거는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그리고 보여주신 차트에서도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평화로워요. 그러네요. CDS 맞아요. 프리미엄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아직은 버블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드는데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걸러내기를 해야 된다.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내년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걸까요? 요걸로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제 저의 이제 포지션은 이제 운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막 예측하고 막 전망하고 막 갑니다 막 지르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는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대응을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제일 느끼는 거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뭘 보면서 아, 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구나라는 걸 내가 좀 감을 잡을 저만의 약간 그 대용 지표들 네. 프락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내년도가 분명히 AI 관련된 어떤 뭐 모멘텀이나 뭐 버블 우려 부분이 계속 될 텐데 이게 이제 진행 상황이 악화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그러고 말 거냐를 제가 뭐 찍어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요 데이터를 보면서 좀 약간 분위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는 에이 역시 뭐 괜찮구나라고 사실은 저는 이 프락시 데이터로 삼겠다. 네네. 저만의 이 프락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한번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원래 앞으로 보여드리면 이거 안 되는데. 앞으로 이걸 보자. 비법 노트를 공개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일종의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말씀대로 보면은 이런 그 오라클보다 훨씬 작은 예. 그러니까 뭐 네오클라우드라고 하는 예. 코어위브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이런 CDS 프리미엄이 훨씬 치솟았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 애들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네네. 않죠. 그러니 발행도 안 조심해야 돼요. 한다, 그런 CDS 거는. 프리미엄이. 네네. 예. 근데 이제 요게 보면 어쨌든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거의 볼 수 있으니까.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켜보자. 저희 팀원들한테도 야 이거 이제 주간 회의할 때마다 이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와라. 아, 예. 체크리스트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제가 이제 추가를 시킨 거죠. 저게 갑자기 좋습니다. 급등하면 좀 줄이는 기회로 시그널로 삼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네.